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신바람 강의 내장으로 섭시다 제 92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변화하고 변화시키면 변화를 자기가 하든지 이제 학생이나 자녀들을 변화를 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또는 성인에서는 인생이 즐겁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 이번 강의는 그런 학습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따 또 학습 사이클이 왜 사이클인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학습의 균형 잡힌 사이클을 운영을 한다. 그것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또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학생은 강의를 아주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내용을 머릿속에 담았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학생은 머리가 괜찮아 가지고 벼락치기 시험을 잘 봐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기억을 관할하는 기억센터가 이 앞에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라고 작업 기억을 담당한다든가 단기적으로 기억을 유지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을 통해든지 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단어 같은 것이나 느낌이나 이미지 같은 것을 단기적으로 저장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더 되어 가지고 단기 기억을 여기도 하지만은 이제 다른 이제 대뇌피질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고, 장기 기억은 변형계의 일종인데 해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적인 기억을 관할해요. 여기에 한번 하면 이제 도서관 같이 그 지식의 내용이 여기에 촘촘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장기 기억 센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장기 기억에 관여하는데 딴 데도 이게 많이 이제 또 관여하는 걸로 돼 있고 꼭 여기만 이제 근데 바로 여기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데 여기인데 바로 앞에가 붙어가지고 여기가 편도체라고 있습니다. 얘는 감성 센터예요. 감정, 정서를 관여하는 센터가 또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고 감정은 따라다닙니다. 항상. 감정이 아주 긍정적이고 기분 좋을 때는 기억도 잘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든가 아주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무기력해져 가지고 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러면 치매하고 감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도 있고 그런 이제 신경 뉴런, 시냅스가 망가지는 병이지만은 전체적으로 파킨슨병은 이제 거기에 비슷하게 또 치매도 잘한다고요. 근데 이제 치매가 이제 이게 멍하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이제 우울증에 심하게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은 치매가 옵니다. 이제 그런 것만 예를 들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마지막 그 다음 강의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바보 상자 같은 TV만 보고 공부하고 벼락치기 공부만 하고 그러면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개념, 특히 개념 같은 것은 더더구나 모르죠. 그러니까 말로는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 없이 뭐 그런 것은 아주 사교적으로 잘 하는데 월등한 것 같죠. 그렇지만 속 마음이 굉장히 깊지를 않아 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학습을 배워봤자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자기의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지식 축적이랄지 학습이랄지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력이랄지 지구력이랄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의지력이랄지 그런 거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인 학습 장애자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학습 장애가 있는 것도 같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런 애들은 너무 수동적이라고 자기가 이니시어티브 그러니까 먼저 그 그룹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항상 따라다니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의 태도는 질문을 안 합니다. 알아야지 질문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쪽에 좀 어느 정도 차이 있어야지 질문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지 무슨 질문을 하든지 흥미를 느끼든지 호기심이 생기다든지 인생에 청량제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저절로 즐겁다고 인생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자기 뇌를 잘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성격은 아니더라도 여튼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지속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험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변화 과정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 과정이 생기냐면은 항상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마찬가지면 못난이 그러니까 변화 과정이 어려운 사람들 그 변화를 해야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를 해야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고 발전되는데 그렇게 기득권에 젖어 있는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과거 것은 과거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지식 같은 거나 인식이랄지 느낌이랄지 생활의 태도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킨다고 변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저번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변해야 산다고 했을 때 변환점 이걸 잘 잡아야 된다고. 이것을 A라는 지점에서 B로 발전시키려면 변화를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변환, 터닝 포인트.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나쁜 국민성이 됐으면 나쁜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어떻게 변화를 시키잖아요. 좋은 국민성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예상할 만하고 기대해 볼 만한 목표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쪽으로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후지부지 적당하게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정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화의 즐거움을 알고 뿌듯함도 알고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고 그러려면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변화 과정에 있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식의 원천이 외부에서 지난 강의에서도 외부 동기가 있고 내부 동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화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하면은 이제 자극이 돼 가지고 내부 동기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우쭐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낭비 현상입니다. 진짜 이 심리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쓸모없는 것은 전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지 다시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엽전이다. 지금 당장은 어쩌다 잘 못해가지고 방역을 잘하니까 조금 있으면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아주 고유의 나쁜 국민성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한 경력이 있잖아.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고 학자도 더 많고 논문도 더 많고 우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한 겉으로의 어느 정도만 알지 그 심층 일본의 의식 구조가 밝혀진 것이 없어요. 다행히 코로나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그 국민성이나 좋고 나쁜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다행히. 나도 옛날에는 일본을 많이 여행 다녔는데 근래는 안 했더니 그 결과 같은 것이나 소식을 듣고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내가 추측했던 대로 우리 자부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동북아 3국에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서 개인적으로 하는, 스스로 하는 개인적인 불매운동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지만은 정부에서 그것을 리더하면은 수준이 좀 낮은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정한,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외부 지향적인 것을 넘어서 내부 지형 동기로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자존심 대결은 이 수준입니다. 자존심. 자부심이나 자존감이나 긍지의 대결은 내부 동기에 의한 대결이라고요. 여기는 불매운동으로 그쳐도 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일본 사람들 좋은 점을 발견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막 자꾸 하면은 이제 이게 더 발전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의식의 전환을 시키면은 이게 내부 동기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좋은 점, 나쁜 점이 더 적나라하게. 나쁜 점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은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감정을 좀 컨트롤 해가면서 생각 능력이 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배워야지요, 그걸. 아이고, 나쁜 것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일본의 국민성은 어떻게 됐든지 적응을 잘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정체되어 있어요. 이 생각들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발전하는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력이 없어요. 변화하려는 동력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여하튼 그러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좋은 점, 과학적인 거고 장인 정신, 물건을 잘 만드는 세심한 점, 그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지요. 그게 내부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그 동기 요원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B라는 지점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내부 동기감이 뭔가, 그런 이제 아이템이 뭔가, 거기서 집중하고 더 연구를 하고 탐험하고 궁리를 하고,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뇌의 속성입니다. 대뇌 피질의 속성입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적용 안 시키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국제사회에 또 지금 경쟁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태에 있어서 어떻게 빨리 캐치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결론을 내가지고 앞으로 액션을 취해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인문계가 이게 여기에 소속되는데, 그래도 저기 돈 버는 이제 이공계 같은 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기술을 데려와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국가인데, 좋은 물건을 팔수록 좋은데, 이공계통은 그건 결국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외국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내 심성이나 그 깊은 생각이나 모든 것이 경험을 해보고 체화됐다 그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먼저도 이 강의에도 있는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미국화하는 거죠. 좋은 것을 미국화한 것은 좋은 거죠. 적응도 잘 되고, 외국에서 나갔으면 일반적으로 적응을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야지 성공을 더 하고, 그래야지 우리 재미교포나 해외 동포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좋은 거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나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교수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됐든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계에서는 그런 성질상 한번 배워놓은 것을 일반적으로 쉽게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PhD나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하면 그것이 제일 땡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인문학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사회생활이나 뭐가 체득할 수 있는 문화의식이 뭔지,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그건 배우는 거지. 우리가 배운다, 학습한다, 안다, 나 알아.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안다고 하면 그게 레벨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정중시는 다 실패하고 뭐 고민하고 뭐 시도를 해가지고 도전 정신에서 얻은 것을 해본 건데라 그 말이죠. 근데 딴 사람은 건방지게 다 안다고, 나도 안다고 그러고 뭐 무엇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견고하고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머리를 아주 가볍게 쓰지 마라 이게. 수준 낮게 유식하게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지향적에서 내부 지향적으로 동기, 또 내적인 동기,
그게 이제 내적 보상이라고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한 것은 내적 보상이 있으면은 공부도 스스로 하고 인생도 스스로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이건 돈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에 관계된 것은 동기 2.0. 돈하고나 보상 채증이나 뭐 보상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내적 보상. 그러니까 돈하거나 물질적인 것이나 뭐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좋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좋아서 인생을 살고 그러면은 그 동기 3.0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준 높은 이제 인생을 변화를 시켜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학습의 균형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지난 강의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 학습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림을 빌려서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난 강의 그림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는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이 앞쪽에 있는 대뇌, 이쪽은 뒤쪽에 있는 대뇌. 근데 뒤쪽에 있는 대는 처음에 말초에서 올라오는 자극이나 시청각으로 올라오는 감각을 여기서 붙잡아 가지고 이게 이제 감각센터라고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험이랄지 감각이랄지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게 이 신호가 이쪽으로 1초 사이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신호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감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창조적인 뇌입니다. 이쪽에서 또 액션을 취하는 거 그 자체가 행동도 그 자체가 하나의 그 학습 사이클로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게 행동을 나타내느냐 안 내느냐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학습이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전환점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환점. 그러니까 여기 수준의 학습을 하는 사람하고 이게 더 발전해 가지고 성찰을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잘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 행동을 나타내는 거. 이 레벨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는 감각 대뇌 피질, 여기는 이제 행동, 후두엽, 이게 이제 전두엽 쪽으로. 그래서 가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을 이제 전두 피질이라고, 뒤쪽에 있는 것을 후두 피질이라고, 뒤쪽에 있는 것을 감각 뇌라고 하고, 앞에 있는 게 사고하는 뇌라고 하고, 이것하고 균형을 잘 학습하는데 균형을 잘 맞춰야 되지 학습이 잘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학습 균형.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이쪽이 더 센 사람이 있고 이거에 못지않게 이쪽에 전두 쪽에 있는 그 능력이 더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따지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동시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모자란 것은 더 강화시키고 이제 잘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항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국민성이랄지 모든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의 능력 같은 것 다 마찬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환점이 있다고 여기가 전환점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환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전환 지점,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지는 그 시기. 그 전환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험과 성찰을 잘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추상화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창작적인 작품을 낸다든가 창작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전환시키는 지점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전환하는 것. 지점을 해서 양쪽 감각이나 운동센터 그쪽이나 균형을 이뤄서 뇌를 발전시키면 더 효과적이다. 학습이 잘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동시에 발전시키든지 한쪽만 더 추가해서 발전시키든지 그리고 모든 이 인포메이션인 것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사이클이 생기면은 여기서 뱅뱅뱅 인포메이션 신호가 막 뱅뱅 돌아요. 내부에서 순환을 많이 한다 이거죠.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엮어서 어깨동무 해가지고 여기 있는 뇌나 여기 있는 뇌나 저기 있는 거 통합뇌 앞에 있는 통합뇌날지 여기 뒤쪽에 있는 통합뇌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억도 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특히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공부를 할 때나 인생을 살 때 내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먼저와 마찬가지고 자부심이 꼬그라지고 능력도 없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인생에 재미도 없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너무나 많을 때는 완전히 녹아 떨어진 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자고갈 상태라고 그런 말도 썼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없고 자극이 없으면 무기력해 가지고 사람이 수동적으로 돼 가지고 그건 뭐 그렇게 쓸모가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학습을 지탱해 주는 우리가 날마다 배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뭐가 됐든지 좋은 거가 됐든지 나쁜 거가 됐든지 이게 이 학습을 하면서 사는데 긍정적인 감정은 학습을 월등하게 고양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데의 접착제란 말을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책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알아먹기 쉬운 이제 표현을 했다. 접착제란 말이야. 긍정적인 감정은 학습을 도약시키고 살맛이 나게 하는 접착제다. 접착이 되어 있는 그런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 북돋아주는 그런 물질이라 이제 그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그래서 강하고 독립적인 스스로 하는 그게 또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부 동기로 외부 동기에서 발전시켜서 내부 동기로 전환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시키고 변화하면은 변화가 잘 일어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정도 말을 하자고 세 번째 정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진전시키는 데서 자기가 운전대가 되는 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꾸려나가야 되죠. 딴 사람이 돈을 주고 대신 자기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가 조금 즐거워서 또 보람을 느껴서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거기에 따른 성장을 받아가지고 좀 더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인생 그런 것을 살아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자기 학습을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강하게
함으로써 심적인 학습, 그러니까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인생을 바꾸고 그러한 심적 학습, 학습이라는 건 심화된 학습,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주 무겁고 무게 있게 그렇게 학습을 하고 변화를 시켜서 발전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지금 뭐 암기 교육이랄지, 예를 들어서 유치원 시대 3살부터 7살 때는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고 흥미있는 것을 하게 하면 된다고. 대신 같은 또래들하고 잘 관계를 맺고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전두엽을 무게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뭐 텔레비전만 본다든가 주입식 교육을 한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뇌가. 그러면 이쪽으로 발전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가 조금 멀리 흘러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강의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설명이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입니다.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4강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총론만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지금부터서는 강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제 요번에 책을 냈는데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거기에 이제 챕터별로 이제 이게 제목이 있는데, 제 첫 번째 챕터가 넷장이란 무엇인가? 그부터 이제 책이 이제 시작됩니다. 목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개념이나 모든 것을 어렵지만은 겨우겨우 이제 설명하라고 애를 썼는데요. 두고두고 이제 그게 여러분의 또는 국가 관리에 있어서 뼈대가 되고 창조적인 그런 정신적인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론의 강의가 넷장으로 삽시다에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넷장이란 무엇인가, 넷장이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냉철한 머리와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것도 동양과 서양의 의식구조에 적절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넷장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을 넷장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식 수준이나 넷장 지수, 넷장의 자부심의 정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초로 해가지고 넷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수준이 여기다. 그럼 앞으로 넷장 개념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 지향점, 목표, 시간,
항상 그렇습니다. 목표,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국가의 목표가 뭐이고,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정신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좀 없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신동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모든 것을 산업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정신적인 문화는 어렵기는 해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돈이나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국가적으로도 도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살 만큼 살면은 문화, 인생의 가치, 의미 그런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내장 개념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내장 개념에서 미국에서 내가 살면서 이 세레브랄, 그러니까 뇌의 제일 바깥 부분, 대뇌 피질이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뇌,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대뇌적이다. 세레브리알. 그러니까 he is cerebral. 그럼 뭐냐면 그녀는 또는 그 사람은 굉장히 대뇌적이다라는 일상생활의 영어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급 영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도 세레브리알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식인이나 레벨이 있는 사람은 세레브리알 하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너는 뇌짱이다. 그 말과 똑같다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나 서양에서는 you are smart. 아주 영리하고 좋다. 멋있다. 그런 것도 표현하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제 뭐 회자하는 그런 개념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내장 개념을 창안한 이유는, 내장이라는 것은 한국 고유의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장 개념을 이용한 개념을 발전시키면은 우리의 내장 레벨을, 즉 마음과 의식을 연구하는 개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물질적인 이제 신동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맞죠. 정신적인 신동력을 발동시키려고 하면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책을 읽고 또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를 잃은 김구 선생님이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나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백범일지에 써놨다고요. 얼마나 뼈저리게 국가가 망하고 약하고 그러면 눈물나게 그런 애국정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일제 후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신문화는 나 생각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개념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 자아자부심, 의식계획에 대안을 하면서 아주 좋은 발상으로 내장이라는 걸 만들고, 배짱으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면은 진짜 선진국인 정신문화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내장이는 우리 개념입니다. 우리의 의식구조에 맞는 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신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내장 개념은 동서양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하고 다시 깨우치고 또 반성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이 지적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의식구조에는 스트레스 의식구조론,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하면은 머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의식구조도 변하고 국민성도 변하고 그런 차원에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캐낸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스트레스 의식구조는 뭐냐? 좀 어렵죠. 새로운 개념이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또 정신학적으로 탄탄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스트레스 의식구조는 다혈질적인 그런 게 이제 외부 갈등이나 내부 갈등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혈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한이나 질곡, 고통 같은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병이라고, 사람이란 그러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단점을 자꾸 논하기를 좋아해요. 원래 이제 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인류 사회의 역사를 보면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쇄신하려고 고치려고 애를 쓰음에 따라서 자꾸 이제 발전한 것이 인류의 대뇌의 진화의 속성이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고생을 한 민족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유태인을 비롯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즐겁던 역사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흡수한 의식구조 끈기와 열정과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좋은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내장 개념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행복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뇌의 속성을 보면은, 전통의학에서 본 대뇌를 보면 말이죠.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해부학이 많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부가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사변적인 이제 체제에 의해서 음양 오해성들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사변적인 그런 과학일 수도 있고,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해부, 생리,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호르몬 계통, 이제 자율신경도 좋고, 그 다음에 뇌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에서 발전된 학문이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의과대기 없습니다. 양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한의학을 공부해서 침도 주고 한약도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더 선진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한의학도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해도 하여튼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뇌는 아주 딱딱한 두개골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치지 못하도록 이게 보호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은 이제 갈비뼈가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배는 이제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고 배짱이 있으면 이제 뚝심이 있다든가 배에 힘이 있다든가, 또 단전 호흡을 할 때도 항상 배에 힘이 넣고 빼고, 숨을 쉴 때도 행정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건 항상 스트레스학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면에서 이 행정막이 있습니다. 이 행정막이 이제 숨을 들락날락 단전을 하고 복부의 압력을 높이고 내리고, 그럼 혈이, 그러니까 피가 모이고 퍼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막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호흡도 이제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옛날부터 이제 잘 관찰이 됩니다. 배는 밖에서 만져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파악이 돼서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모든 힘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여기가 있지 않나. 더더구나 이 근방에는 저기 성기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소리도 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의 원천인데 차차차차 이제 올라갔습니다. 흉부는 이제 갈비뼈가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가 숨이 헐떡벌떡 한다든가, 그럼 스트레스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에서 모든 호르몬, 자율신경, 감성, 이성, 과학 이런 것이 다 관장에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뇌과학에서 자꾸 밝혀내고, 그렇기 때문에 뇌과학이 지금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도 한 10년이나 될까요? 차차차차 많이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 아주 제가 사변적은 아니죠. 심리학 근거, 자아자부심의 역사가 지금 100년 정도 되는데, 그걸 내가 흡수하고 우리나라 의식구조, 주변 강대국의 의식구조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뇌짱 개념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게 결국은 뇌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내 개념을 서포팅, 받쳐주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신있게 권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정말 우리나라가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말을 올리는데요. 어쨌든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이제 뇌사라고,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정의가 뇌가 죽으면은 그리고 단전호흡은 이제 중국의 전통의 도가사상, 유가사상 전부 다 그런 것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했는데, 배짱 개념이 항상 뒤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뚝심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끈기 있게 일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힘이 뇌짱입니다. 배짱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시대가 빨리 변할 텐데 그걸 쫓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뇌의 속성을 잘 가미한 뇌짱 개념 같은 그런 개념을 자꾸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론에 가면은 이제 재밌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고, 내가 큰 소리 빵빵 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계속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